네,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를 방정식과 부등식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배경 지식으로 2차 방정식에 관한 이론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2차 방정식 많이 배웠죠, 그죠? 자, 2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 뜻이 뭡니까? 네,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이 2차인 방정식이죠, 그죠? 형태는 뭐였나요? 형태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죠. 그리고 이때 자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고요.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어떻게 풉니까? 네, 풀이 방식은 인수분해로 풀고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풉니까?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으로 풀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풉니까? 네, 근의 공식으로 풀죠.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제곱 빼기 4ac였죠. 간단한 것도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여기선 생략하기로 합시다. 네 번째 이론은 뭡니까? 네 번째 이론은 자 판별식인데요. 여기 요걸 사용하죠. 그죠?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하는 식이죠. 그죠? 판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에 따라서 x는 이러이러한 해가 나오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고 0이면 중근, 네, 실근이 하나만 나오죠. 그리고 음이면 네, 실근은 없고 흑은 두 개만 생기죠. 그래서 판별식이 양이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실근, 중근이 되겠죠. 판별식이 음이면 서로 다른 두 흑은이 되었었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6번은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요.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시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자 a분의 c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자, 6번은 뭘까요? 네, 6번은 켤레근이죠. 그죠? 네, 켤레근 배웠죠. 그죠? 그래서 한 켤레근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 b, c가 모두 유리수이고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면 나머지 한 근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여기 있는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 자,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이 뭐다? P 마이너스 QI다 라고 하는 게 자, 두 번째 내용이었죠. 일곱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2차 방정식 이론도 많죠. 네, 일곱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죠. 그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 때, 자, bx 더하기 c는 0, 그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말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놓고요, 그죠? 우변을 별도의 함수로 놓았을 때,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와 같았었죠, 그죠? 교점의 x좌표. 그게 뭐다? 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었죠, 그죠? 2차 방정식의 근은 자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두고 우변을 별도의 함수로 두었을 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와 같더라라는 게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였죠, 그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덟 번째는 근의 분리였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이라고 가정할 때 기억나십니까? 모두 양이라고 가정할 때 두 근의 합도 양이고 판별식 먼저 해야 되겠죠. 두 근이 자 존재하고요, 그죠? 존재하고 두 근의 합도 양이고 두 근의 곱도 양이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두 근이 모두 음이면, 그죠? 두 근이 모두 음이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고 두 근의 곱은 양이더라. 그죠? 한 근이 양이고 한 근이 음이면 어떻습니까? 네, 두 근의 곱이 음이더라. 뭐 이런 게 있었죠. 이거 외에도 P에 관한 얘기도 하나 더 있었죠. 그죠? 네, 그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네, 자, 지금 미분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하면서 2차 방정식의 이론을 쭉 끌어들였죠. 여기서 관계 있는 이론은, 관계 있는 얘기는 이 얘기와 판별식과,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얘기입니다. 다른 건 좀 지우고 요것만 뽑아낼까요? 자, 5번, 4번, 5번 지우고, 자, 8번도 지우고. 자, 2차 방정식은, 자, 판별식 가지고, 자, 근이 몇 개인지, 실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할 수 있었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어떤가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있을까요? 네, 3차 방정식에는 판별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에 관한 얘기는 이제까지 하지 않았는데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같은 식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프를 이용하면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서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얘기를 했던 겁니다. 먼저 3차 방정식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는 자 0이라고 이제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식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처럼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보고요. 우변을 별도의 함수로 보아서 두 개의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자, fx는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gx라고 잠깐 두면 gx는 0. 이건 뭡니까? x축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보고요. 우변을 별도의 함수로 보았을 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와 같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그냥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해 알파 베타 감마는 자, 요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3차 함수로 보고 자, 우변을 이제 0이라고 둔 x축이라고 보면 이 3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와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개형을 살펴봅시다. 개형은 어떤 개형이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이런 개형이 있었죠. 그죠? 이런 개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근을 갖는 개형이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런 개형이 있었죠. 그죠? 자, 이런 두 개형, 조금 뭐 굳이 더 하나 하자면 조금 더 가파른 개형도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내릴까요? 네. 3번의 경우에는 자, 2번과 유사하지만 2번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0인 이제 경우가 있는 건데 아니면 이렇게 아예 기울기가 0이 아닌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 0이 아닌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자, 먼저 이걸 살펴봅시다. 자, 이런 개형이 있는데 여기 x축이 하나 있어요. x축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x축을 조금 움직여 봅시다. 이 함수로 움직여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이 한 개만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쓰면 네, 이렇게 있으면 근이 한 개만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이 세 개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근이 두 개. 그죠? 근이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근이 한 개가 있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변화무쌍합니다.
자, 지금 경우에는 근이 1개. 자,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근이 2개. 이렇게 되면 근이 3개. 이렇게 되면 근이 2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근이 1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그래프에서는 근이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근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실근이 말입니다. 여기 다 실근 얘기입니다. 실근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죠. 자, 2번의 경우에 볼까요? 2번의 경우를 그거 보고 움직여 봅시다. 움직여 보면 자, 어떻게 움직여도 보세요. 어떻게 움직여도 근이 1개밖에 없죠. 그죠? 근이 1개밖에 없어요. 자, 3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3번의 경우에도 어떻게 움직여도 근이 1개밖에 없죠. 그죠? 1개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실근 3개, 2개, 1개가 나오고 2번의 경우에는 실근 1개, 3번의 경우에는 또 실근 1개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실근 3개가 나올 때를 한번 봅시다. 근이 많은 게 제일 일단 공부하기 시험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실근이 3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실근이 3개가 되는데 이런 이제 형태의 특징이 뭡니까? 네. 극대값과 극소값. 여기가 극대 아닙니까? 주변부보다 높은 극대값이고 여기는 주변부보다 낮은 극소값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함수 형태를 보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게 되면 음수가 나오겠죠. 자, 이럴 때마다 근이 3개다. 실근이 3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말입니다. 이 경우는 실근이 2개죠. 특징을 보시면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겠죠.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어떻게 됩니까? 0이 나옵니다. 이때 뭐다? 실근이 2개다. 네, 1개는 중근이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이런 근. 자, 이런 근이나 이런 것은 중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근이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가요? 세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 버렸거나, 그죠? 아니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죠. 조금 돋보이게 그려볼까요? 자, 이런 두 경우는 자, 어떻습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극대값도 음이고 극소값도 음이죠. 두 부호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어떻습니까? 양이다 라는 거 할 수 있고, 이때는 실근이 어떻습니까? 실근이 1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네, 실근이 3개가 되고요. 극대값과 극소값 중에 하나가 0이라면 실근이 2개가 됩니다.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다면 자, 만나는 이제 교점이 좌표가 교점이 1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에 따라서 곱해서 음이 되면 자, 서로 부호가 다르다면 실근이 3개. 자, 곱해서 0이 되면 실근이 2개. 곱해서 양이 되면 실근이 1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이에 반해서 네, 이거를 네,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줄까요? 네, 요걸 좀 내리고요.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네, 보기 좋죠.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이면 실근이 3개. 자, 0이면 실근이 2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이면 실근이 1개라고 해서 3차 방정식의 판별식처럼 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2번, 3번은 아직 얘기를 안 했죠, 그죠? 2번, 3번의 경우에는 자, 1번과 뭐가 다르죠? 네, 2번, 3번의 경우에는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밋밋하게 하기 때문에 이 f'x가 0이 되는 자, x값 주변부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쭉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극대나 극소가 존재하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이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극대 극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극대 극소가 부존재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실근이 몇 개죠? 실근이 1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이제 3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근이 1개예요. 그죠?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그 두 수의 곱이 양이면 또 실근이 1개. 여전히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겁니다. 자, 0이 되면 실근이 2개. 자, 음이 되면 실근이 3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처럼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f'x가 자 0인 값이 없거나 0이더라도 주변부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면 자 그때는 실근이 무조건 1개예요. 자, 극대극소를 구했는데 두 수를 곱했더니 양이 나와요. 네, 여전히 실근이 1개입니다. 자, 곱했더니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더니 0이 돼요. 그러면 실근이 2개예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더니 실근이 3개가 그러니까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실근이 3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이제 미분 도함수의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이번에는 도함수의 부등식의 활용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네,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이런 도함수를 활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답니다. 먼저 증명해야 될 부등식이 이런 형태라고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얘가 성립함을 증명을 해야 된대요.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한 겁니다. 이까지로 보면 항상 성립하니까 절대 부등식이네요. 그죠? 자,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렇게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y는 fx라고 함수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놓고 자, 우변을 별도의 함수로 놓으면 이렇게 놓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y는 fx가 자, y는 0보다 항상 큰 거를 증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y는 fx의 함수를 그립니다. 자, 그리거나 아니면 최소값을 구해요. 이 최소값이 이 y인 fx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최소값을 구했을 때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얘가 어떻다? 0보다 크면 이것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니 y는 0보다 나머지 x들은 다 0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y인 fx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최소값이 나오고 이 최소값이 y는 0이라는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자, 모든 x에 대해서 자,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자,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면 자, 이 fx를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함수가 있어요. 자, 어떤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성립함을 보여라라고 했다고 칩시다. 같은 방식이겠죠.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놓고요. 그죠? 우변을 별도의 함수로 놓습니다. 그리고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최대값을 구합니다. 최대값을 구해요. 최대값을 구해서 이 최대값이 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증명하면 나머지 x들은 모두 0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증명하면 돼요. 이걸 증명하게 되면 이제 다른 모든 x들은 0보다 작음을 증명할 수 있겠죠. 이때 최소값을 구하거나 최대값을 구할 때 혹은 그래프를 그릴 때 도함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구간을 조금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x가 3번이라고 할까요? 자, x가 a보다 클 때 부등식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라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좌변을 fx를 별도의 함수라고 봅니다. fx라고 보고요. 자, 우변을 별도의 함수라고 보게 되면 자, x가 a보다 클 때에 이 y는 fx의 함수를 그리거나 아니면 최소값을 구해요. 요 구간 한도 내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다른 x들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게 되면 이 식이 성립함을 보인 셈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같은 방식으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보이라 라고 하면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놓고요. 우변을 별도의 함수로 두고요. 그죠? 이때 이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면 나머지 다른 x값들이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고자 할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서 그것이 0보다 크다든지 0보다 작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값보다 작다든지 크다든지 해서 그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 도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게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26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3은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앞에서 배웠죠. 방정식의 활용. 그죠? 3차 방정식의 판별식처럼 이제 어떤 식을 이용할 수 있었죠.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내용 먼저 봅시다.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어떻습니까? 곱이 양이면 자, 여기서는 실근이 1개였죠. 그죠? 실근이 1개였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면 어떻습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면 실근이 2개였죠. 그죠? 실근이 2개였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이면 실근이 3개였죠. 그죠? 음이면 실근 3개.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죠? 자,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봅시다. fx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3이죠. 그죠? 자, f'x를 구해볼까요? f'x는 3x 제곱 더하기 6x죠. 그죠? 자, 3x로 묶어내게 되면 x 플러스 2가 되죠. f'x가 0이 되는 x값들을 구해보면 x는 0이거나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극대값 또는 극소값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3차 함수에 자, 개형을 대충 보시면 이제 x 세제곱이니까 3차 함수 아닙니까? 그리고 자, 두 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가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번 한 번은 정관표를 또 그려봅시다. x, f'x, fx. 마이너스 2, 0. 자, 그리고 자,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죠. 그죠? 그래서 x가 0 또는 마이너스 2일 때 f'x가 0이 되니까 여기엔 0을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에는 f'x가 플러스 값,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값. r이 있으니까요. 그죠? 함수값이 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값, 0보다 클 때는 플러스 값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라고 적어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마이너스 2는 극대값이 되는데요. 이제 극대가 되는데요. 극대 값을 구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이쪽은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닙니까? 값이 1이군요. 그죠? 1이 될 거고 자, 0을 집어넣어 볼까요? 0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자, 극대값이 1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두 수를 곱하면 어떻습니까? 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극대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자, 1이 되고 극소값은 어떻습니까? 극소값은 자, 0일 때 마이너스 3을 가지니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은 음이 되니까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프 마이너스 2,1을 찍어야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2,1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자, 0, 마이너스 3 여기 찍죠. 자, 여기 찍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좌변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우변의 함수는 x축 아닙니까? 만나는 교점 몇 개입니까? 만나는 교점은 3개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으로 자, 곱이 음이게 되면 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그래프.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마이너스 k를 오른쪽으로 넘길 거예요.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자,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는 k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두고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12x라고 두고요. 자, 우변을 gx라고 놓고 k라고 둡시다. 그리고 우리는 좌변의 함수를 이제 그려볼 겁니다. 자, 그리려면 f'x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f'x는 6x 제곱 빼기 6x 빼기 12로 이제 미분이 되는군요.
자, 6으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프 형태는 자, 이런 형태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증가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x, f 프라임 x, 자, fx. 자, f 프라임 x가 0이 된 x 값은 얘를 0이라고 두면 2거나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쓰고 2를 씁니다. 자, 이렇게 둡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거나 2일 때는 자, f 프라임 x의 값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쓸 거예요. 0이라고 쓰고, 자, 부호를 이제 f 프라임 x의 부호를 먼저 볼 건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쓰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식에 대입을 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12, 7이 되는군요, 그죠? 네, 7이 되고요. 2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16,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요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36이니까 16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0이 나오네요, 그죠? 네, 마이너스 20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증가표를 그렸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리고 x축을 좀 올립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좌표 마이너스 1,7을 찍습니다. 이쯤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2,20, 2, 마이너스 20이죠. 2, 마이너스 20을 여기쯤 찍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그죠? 네,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보면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0이니까 이 점을 통과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네, 틀렸네요. 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죠? 조금 더 내려올 것이고. 자, 이렇게 그린 게 뭐다? y는 fx다 라고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gx는 k라는 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gx는 k는 이런 짝대기가 되겠죠. 그쵸? 이게 y는 gx는 자 k라는 식입니다. 그죠? 자, 요걸 들고 봅시다. 움직여 봅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쭉 올라가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점에서 만나고 자, 여기가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이걸 잡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죠? 네, 두 점에서 만나고 더 내려오면 세 점에서 만나죠. 계속 세 점에서 만나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두 점에서 만나죠. 더 내려오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K 값을 움직여 가면서 자, 실근 1개, 실근 2개, 실근 3개, 실근 2개, 실근 1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 K 값은 이 함수값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이 함수값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위에 있는 함수값을 구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7이었죠. 그렇죠? 함수값이 7이고요. 이 점은요. 이 점은 2, 마이너스 20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7이고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0이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K값은 어떻게 됩니까? K값은 마이너스 20보다 커야 되고 자, 7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K값이 7이거나 마이너스 20일 때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k가 얼마다? 네, 마이너스 20이거나 자 7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요.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7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이런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k는 7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프만 잘 그리면 뭐 잘 풀 수 있습니다. 네, 28번 봅시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극값이라고 타이틀을 두었는데요.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9x 더하기 k는 0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네, 앞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도 여기 있는 이제 k를 반대편으로 넘길 거예요. 반대편으로 넘기고 이제 좌변과 우변을 별도의 함수로 볼 거예요.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놓고요. 이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놓고 우변을 별도의 함수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자 fx는 x세제곱 까만 글씨로 씁시다. 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라고 바꿔 썼어요. 그리고 좌변을 별도의 함수 fx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라고 쓸 거고 gx는 마이너스 k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층간표를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쓰고요. f'x를 한번 구해볼까요? f'x는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죠. 그죠?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우리는 f'x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구해보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거나 자 1이다. 자 마이너스 3을 표시하고 여긴 1을 표시합니다. 자 이때 f' 값은 0이겠죠. 그죠? 이 함수를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인 이런 2차 함수죠. 그래서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볼 겁니다. 함수값은 여기 대입하셔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7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또 27이 되겠죠. 그러면 27이 되네요. 1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1 더하기 3 빼기 9가 되니까 네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5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가 1이고 1, 마이너스 5니까 이좀 찍어 봅시다. 그죠? 여기가 1, 마이너스 5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7이니까 여기 좀 올려줍시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3, 27 이렇게 돼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이걸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죠. 그죠? 그리고 x에 0을 대입해보면 0이 나오니까 이 지점을 통과하도록 그리는 게 조금 더 이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자 y는 이제 자 서로 다른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 fx와 g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gx를 x는 마이너스 k를
gx는 마이너스 k를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들고 움직여 볼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사이에 있어야지 두 함수가 세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고 어떻습니까? 27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k가 되고요. 이쪽은 5가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리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얘가 27보다 커야 되고 혹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때 만나는 교점이 한 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27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그럼 첫 번째 식으로부터 k는 마이너스 27보다 작다를 찾아낼 수 있고 두 번째 식에서는 k는 5보다 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아니면 5보다 크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29번 볼까요? 방정식 x세제곱 빼기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는 0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라고 이제 요구 조건을 달았네요. 그죠? 자, 풀이 방식은 앞에 거 푼 거랑 비슷합니다. 자, 마이너스 k를 넘겨서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두고 우변을 별도의 함수라고 둘 겁니다. 자,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x세제곱 빼기 자 2분의 3 x제곱 빼기 6x는 자 k라는 식이 되죠. 이때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fx는 x세제곱 빼기 2분의 3 x제곱 빼기 6x라고 쓸 거고요. 우변은 k라고 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fx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또 증가표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fx를 쓰고요. 자, f'x가 되는 x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f'x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f'x를 미분을 해보면, 자, 구해보면 3x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되네요. 자,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되고요. 이 식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f'x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입니까? 2거나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자, 2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f'x의 개형을 보시면 자, 이런 형태 아닙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겠죠. 자, 그래서 f'x가 0이 되는 x값들이 마이너스 1과 2니까 여기 0이라고 쓰고 그 주변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수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마이너스 1은 여기 대입해야 되겠죠,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이죠. 그죠? 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네, 계산하면 2분의 7이 나오죠. 그죠? 네, 2분의
7이 나옵니다. 여기가 2분의 7이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 자 2에서의 함수값을 볼 거예요. 2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F2는 자, 8 빼기 6 빼기 10이죠. 자,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그죠? 네,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x가 1일 때 2분의 7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7이니까 이쯤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자, 2,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2, 마이너스 10은 좀 찍어 보고요. 그리고 자, x에 0을 대입하면 값이 0이니까 이 점을 통과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변을 봅시다. 우변은 이제 gx라는 시간입니까? gx는 자, k라는 식인데 이런 상수함수니까 이런 짝대기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짝대기가 됩니다. 이걸 들고 움직일 텐데요. 1번 요구 조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의 실근 두 개, 실근이 일단 세 개입니다. 실근이 세 개인데 두 개는 양의 실근, 한 개는 음의 실근. 그러니까 두 개는 양수, 한 개는 음수가 되도록 해달라라고 했죠.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은 뭐였습니까? 방정식의 근은 어떤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였죠. 그죠? 그는 교점의 x좌표와 같았습니다. 교점의 x좌표가 양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교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가 뭡니까? 이 방정식의 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 방정식의 요 교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여기는 음수, 양수네요. 이걸 만족하지 못하죠? 자, gx는 k를 조금 내려봅시다. 이렇게 내려보면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좌표 같으니까 교점이죠. 교점의 x좌표는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양수죠. 양수 두 개에 음수 한 개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양수 두 개와 음수 한 개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돼요. 왜? 더 올라가게 되면 음수가 두 개 돼. 음의 근이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서는 여기가 교점인데 교점의 x좌표가 근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음수, x좌표만 보는 겁니다. 음수, 그죠? 음수죠. 이 축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 와서 음수 두 개, 양수 하나라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 gx는 k가 내려와서 x축 밑에 있다고 한다면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되고 이 교점의 x좌표를 바라보게 되면 음수, 여기는 음의 근이 되죠. 여기는 양수가 되죠. 여기도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 g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에서부터 여기 위까지만 되겠죠. 그죠? 따라서 k 값이 0보다 작고 여기 있는 이제 y 값이 함수 값이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0이었죠. 그죠? 이 좌표가 2, 마이너스 10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 2분의 7이고요. 그죠? 그래서 자, 이 k 값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되겠죠. 이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1번의 답은 k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한 개의 양의 질근과 두 개의 허근입니다. 한 개의 양의 질근과 두 개의 허근이에요. 자, 실근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 gx는 k가 이렇게 위에 있거나 이렇게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개의 양의 실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포지션 어떻습니까? 교점의 x좌표가 음수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위로 올라가 보면 교점의 x좌표가 어떻습니까? 양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k가 2분의 7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k가 2분의 7보다 크다. 클 때에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필수 예제 30번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 4제곱 마이너스 3x 32x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네, 30번부터는 부등식의 활용이네요.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죠? 모든 범위에서 성립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부등식 이게 성립을 하도록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그리겠다는 겁니다. 별도의 함수로 보고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른 모든 x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좌변의 함수를 fx라고 둡시다. 자, fx를 x 4제곱 빼기 32x 더하기 a라고 하면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4x 세제곱 빼기 32가 되겠죠, 그죠? 4로 묶어내게 되면 x 세제곱 빼기 8이 되는데, 자,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그죠? x-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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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이 되고 플러스 3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양이라서 부호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f'x도 구했으니까 증간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x, f'x, 그 다음에 fx. 그리고 옆으로 긋습니다. 자, f'x가 0이 되는 값은 2밖에 없죠. 그래서 2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변에 이제 x가 0이라고 하면 음수 하나 나오고 다양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음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자, f'x는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수를 집어넣게 되면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양수가 됩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형태고요. 자, 함수값 2는 자, 이 식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대입해보면 자, 16 빼기 f2를 구해볼 거예요. f2는 16 빼기 64죠. 더하기 a가 되고요.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8 플러스 a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2에서의 최소값이 함수값이 이게 되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48 플러스 a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뭐다? 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다른 모든 x들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48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2번 볼까요? 두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요. gx가 이렇게 있답니다. 에 대하여 부등식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X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식에다가 요식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데 대입하면 3x 4제곱 빼기 6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a가 2x 세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겨봅시다. 옮겨보면 3x 4제곱 그 다음에 8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 더하기 a-10이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죠? 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별도의 함수로 놓고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을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좌변을 별도의 함수라고 봅니다. 별도의 함수로 봅니다. 3x 4제곱 빼기 8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플러스 a-10이에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또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을 하면 12x 세제곱 빼기 24x 제곱 더하기 12x 이게 되겠죠. 12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죠.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12x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가 제곱이 되니까 0이 될 수는 있어도 음이 되거나 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증간표를 하나 그려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자, f'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자, x가 0이거나 1이 0이죠. 그죠? x가 1일 때 0이죠. 그래서 0, 1을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때 f'x의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 줍시다.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고 여기는 양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양수가 되고요. 음수가 되죠. 그죠? 음수가 됩니다. 네, 여기가 음수고 여긴 양수니까요. 그죠? 자, 2분의 1 같은 걸 집어넣어 볼까요? 2분의 1 집어넣어 주면 양수, 2분의 1 집어넣어 주면 양수죠. 여긴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요. 자, 2 같은 걸 집어넣어 주면 양수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죠. 자,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x의 0을 자, 이 식에 넣어줄 겁니다.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넣어주면 0, 0, 0, a-10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자리가 부족해서 옮겨볼까요? 네, 조금만 벌립시다. 여기도 조금만 벌리죠. 이렇게. 네. 자, 여기는 자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a-12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어떻습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여기 1 집어넣어 봅시다. 3 개수만 남으니까요. 3-8 더하기 6 계산하면 1이 남네요. 그죠? 1 더하기 a-10이니까 a-9군요.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최소값은 뭔가요? 네, a에서 10을 뺀 게 a에서 9를 뺀 것보다 더 작겠죠. 그죠?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이 최소값이 뭐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가 뭐다? 네,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복잡하죠? 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주어진 구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부등식의 활용 마지막 이제 내용 아닙니까? 그죠?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좌변의 함수를 좌변의 식을 별도의 함수라고 두고요. fx라고 두고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정의역 안에서 이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이 함수를 그려보면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이 다른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좌변을 별도의 함수 fx라고 둘 거예요. fx는 자,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a라는 식이고요. 자,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자, f'x도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만 남네요. 그죠? 자, 3x로 묶어내면 x-2가 되고 그래프 형태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f'x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보면 x는 0이거나 2죠. 자, 이런 재료를 놓고 우리가 또 증간표를 그려봐야 되겠죠. x, f'x, 그 다음에 fx. 자, f'x가 0이 되는 x값이 0, 2 두 개니까 이걸 기준으로 써봅니다. 그런데 자,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이하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짝 붙여서 0은 여기 적어주고요. 2는 이쯤 적어줍시다. 이렇게. 자, x가 0일 때 f'x가 0이니까 여긴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 형태에서 보면 f'x의 형태에서 보게 되면 0에서 2 사이는 음수고 2보다 클 때는 양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을 보면 a가 나올 거고요. 그죠? 자, 2에서의 함수값을 보면 2를 집어넣게 되면 8 빼기 12 더하기 a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a-4 아닙니까? 그죠? 여기 값이 a-4라는 거죠.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럴 때 최소값은 2가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a고 a보다 4만큼 작고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 최소값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모든 x값들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자,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1번 문제였고요. 자, 2번 봅시다. 두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에 대하여 구간 0, 2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성립하도록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이 식 한번 꾸며봅시다. fx가 gx보다 항상 크답니다. 구간, 네, 항상은 아니고요. 구간 0, 2에서 닫힌 구간 0, 2에서 크답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보다 큰 거 아닙니까? 자, 식을 넘겨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는 없어질 거고요. 그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좌변을 자, 별도의 함수로 두겠다는 겁니다.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a라고 두겠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면 자, 3x 제곱 마이너스 3 3으로 묶어내고 인수분해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프의 개형은 자, 이런 식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죠. 그죠?
자, 그리고 f'x가 0이 되는 x값은 f'x가 0이 되는 x값은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자, 1이다. 자, 이걸 재료로 증간표를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네, 허구한 날 증간표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f'x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1인데 구간 0, 2에서 보고 싶은 거니까 구간 0 그리고 2 이렇게 놓고 중간에 있는 값은 1밖에 없으니까 1만 이렇게 끼워서 넣어줍시다. 자, 그리고 1일 때의 f'x의 값은 0이니까 0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그리고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f'x의 값이 음이고 이쪽은 양이니까 이쪽은 음이 될 거고 이쪽은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양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음이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겠죠. 그죠? 내려가고 올라가니까요. 그죠? 자,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볼까요? 함수값은 여기에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에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대입하면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3 더하기 1 빼기 a니까 마이너스 1 빼기 a가 되네요. 그죠? 자, 이때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빼기 a가 된다. 자, 이 값이 항상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서 제일 최소값이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른 모든 x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a를 계산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죠? 요게 이 문제의 답인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